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2024년까지 공장을 가동해야 할 선박을 수주했지만 일할 사람은 내년까지 8천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공기관장 사장에 대해서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 방안과 취수 양수시설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직격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 풍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막상 일할 사람이 내년까지 8천 명가량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탓인데요. 숙련된 노동자들이 복귀하고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이미 확고한 일감은 넘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주 풍년으로 현재 우리 조선사의 수주 잔량은 2,882만 CGT,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작업장을 쉴 새 없이 가동해야 할 물량입니다. 반면 일손은 없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고강도 구조조정과 수주 절벽 후유증으로 많은 노동자가 야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제 지역의 경우 지난 2015년 7만 6천 명에 달했던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난 9월 3만 7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협력사, 수주절벽 보릿고개를 가까스로 넘는가 했더니 또 다른 시련과 마주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형 조선사가 확보한 일감이 현장에 풀려도 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숙련공 인력들을 다시 그대로 유치시키기가 그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새로운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4분기까지 조선업 분야에 8천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예견한 거제시는 올해 독자적인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시행으로 숙련 인력 5천여 명의 이탈을 막았지만 기초지자체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경남도에서도 조선 기능 인력으로 신규 유입되는 이런 청년층에 대한 어떤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우리 조선업의 제도약에 발맞춰 숙련 인력 복귀와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울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1일 중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전 시민적 하나의 큰 변화 시점에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에도 재난지원금으로 세대당 1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씩이라 쓰이는 예산은 1,143억 원입니다. 울산시는 예산을 아껴 써 재정에 여유가 있고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빚을 낼 필요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걸리고.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전 시민 지원금까지 들고 나오며 잇따라 곡간을 풀자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세금이 남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퍼주는 건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5mm 미만으로 아침 시간대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낮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낮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 5에서 9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은 11도 선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밀양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11도, 양산은 1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6도, 산청은 7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8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모레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공기관 사장에 대해 부산시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결국 시의회 인사특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산시의 주장에 시의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시정 견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숙고에 내린 부적격 판정을 무시하고 시장이 공공기관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위위원 전원 사퇴까지 고려했었지만 결국 위원장 단독 사퇴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사특위위원장이 항의성으로 사퇴를 하실 거고요. 인사특위는 더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지 또는 더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특위 역할을 더욱 강화해 향후 인사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시정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의 판단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수적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부산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앞두고 의장단이 직접 시장을 만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곧바로 임명이 강행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입니다. 시의회 전체가 무시당한 셈인데 고유권한 행사라는 부산시의 논리에 특위위원장 사퇴 카드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견제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인사검증과 예산을 결부시킬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때문에 방역과 민생 예산은 그대로 두고 15분 도시 등 박 시장 공약 예산에 대한 집중 견제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부산시의회 역대 최초의 긴급 현안 질문을 발동해 시장을 상대로 직접 인사검증 절차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과의 논리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시정 견제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와 교통공사 사장은 첫 출근부터 노조의 저지에 부딪혀 돌아서며 앞으로 노사관계에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시의회가 인사특위 활동 강화를 반격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 교체 외에는 별다른 보강 방법이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어서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들은 낙동강보의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짚어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녹조 문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낙동강 녹조 문제 매년 반복됩니다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낙동강에 녹조가 피었을 때 일반적으로 낙동강에는 5월 말 되면 녹조가 핍니다. 그리고 12월 한 20일까지도 녹조가 피어가지고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는데 저희는 한 8월 달에 저희가 그 녹조물을 가지고 상추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때의 낙동강 물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한 600 ppb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상추를 키웠더니 한 68 ppb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에는 0.04 ppb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녹조물 상추를 키운 이 녹조물이 거의 뭐 600 ppb라고 했는데 미국이나 이쪽에서 기준을 보면요 한 8 ppb가 되면 아예 수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0 ppb가 되면 아예 사람을 강에 접촉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의 상황은 굉장히 유역민들이 강을 가까이 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양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녹조 문제는 이미 다 확인됐지만은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문을 열게 되면 하천에 지금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는 치양수 시설 수십 군데가 사용을 못하도록 되거든. 소용을 못하게 됩니다. 물이 내려가면서 이 치수구가 공중에 붕 뜨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바닥까지 그 치수구를 가장 낙동강의 물이 극한 가뭄에도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예. 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 낙동강 28개 취양수 시설 개선 예산이죠. 213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고 400억 원 이상 증액해야 된다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거 보면은 사실 낙동강에서 개선해야 될 시설이 한 51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51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계획한 건 내년에 한 뭐 절반 정도 먼저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쭉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한 7년 동안 7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7년 동안 낙동강에 녹조가 끼고 그 상태에서 계속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저희는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 내년에 모든 치양수 시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계 공사 들어가고 2년 다음 해에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다가 정말 조건이 안 좋은 것은 1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그래서 총 2년과 3년에 걸쳐서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예. 자, 이 예산 증액 문제 환노위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이 여야의 입장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희가 진주의 박대출 환노회 위원장님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따로 성명서도 전달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이 상류부터 시작해서 저상주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동시에 그 지역의 의원들께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정액해달라고 그런 호소를 별도로 또 문자 보내게 하면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낙동강 유역민들의 이런 호소가 의원들께 전달이 된 거 아닌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끝은 아닐 테니까 앞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먼저 최대한 치양수 시설 개선을 통해서
빨리 이 낙동강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안전하게 좀 공급받으면서 녹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문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조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수문 개방과 동시에 녹조 문제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동강이 워낙 강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차지하는 폭이 전체 강폭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체 수역이 3분의 2 정도는 사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되면 녹조 문제가 좀 남을 수 있죠. 보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한 몇백 메다 정도는 500m 이상까지도 사실 녹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구역은 해소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한 70%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30%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보를 어떻게든 빠르게 대책을 지금 현재 하천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의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좀 철거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추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와락 개장식이 오늘 오후 거창 전통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자원봉사협의회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오늘 오전 창녕군 남지읍 창아지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창단식이 오늘 오전 김해 남명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여성 친화도시 진주 사진 공모전 전시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주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됩니다. 마산 무궁화 라이온스의 장애인단체 후원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2시 한우리 인성회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돌파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했던 추가 접종을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4개월, 50대와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 이후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 예약 대상자 가운데 신속 접종 희망자는 오늘부터 자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가금 사육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축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가금 사육 농장 출입 차량은 고정식 시설로 1단계 소독을 한 뒤 고압 분무기로 하부까지 2단계 소독을 하도록 했고 소독 시설이 없는 문으론 사람의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안좌진 판사는 기부금 2,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한 장애인협회장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범행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해시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에 가입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분청사계의 우수성과 도예 공예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신청을 해 올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 지역 3분기 제조업 노동자 수는 10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가 늘었습니다. 이는 2분기 연속 증가세며 취업자 수도 3만 1천여 명으로 6.6% 늘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양산시 사송 공공주택 3단계 지구 내 가칭 사송 3유치원과 사송 초중통합학교 신설 계획이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송 3단계 지구에 설립되는 사송 3유치원은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실시해 2025년에 개원할 예정이고, 사송 초중통합학교는 이달 말 교육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해 내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보도교로 전환될 남해대교를 걷고 즐기는 다시 찾는 국민관광지 어게인 1973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남해군은 오는 2025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서 창선 삼천포대교와 노량대교 개통으로 교통 분담률이 크게 줄어든 남해대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 외국인 노동자 어울림 한마당이 어제 MBC 경남홀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한 어울림 한마당은 하나 되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라는 주제의 영상 퍼포먼스와 외국인 K-팝 경연대회, 축하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열렸습니다. 경남 지역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가 어제 진주생활체육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경남 상인연합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15개 전통시장의 17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습니다.